간헐적 단식,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공복 시간을 늘려서 살이 좀 잘 빠지게 만들어주고 건강한 체질을 바꿔주는 방법,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. 무작정 굶고 공복 시간만 늘리거나 단식 후에 아무거나 무작정 먹는다면 아마도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간헐적 단식 후 공복에 먹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좋은 이 음식들 말씀드릴 겁니다. 구독, 좋아요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.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, 리틀약사입니다. 옛날에는 안 먹어서 문제였는데요,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먹어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, 그 비우는 시간에 우리 몸은 스스로를 좀 정화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배출하게 되겠죠. 그 공복 시간이 최소 12시간은 되어야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간헐적 단식, 요거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이후까지 12시간 최소한 굶어라,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.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, 공복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가 아닙니다. 더 중요한 거는요, 단식 후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단식 후 공복에 좋은 첫 번째 음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. 적합무입니다. 적합무, 낯섭니다. 보통 무하면 흰색 무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, 요 적합무는요, 빨간색 무를 말합니다.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고요,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알려진 지중해 식단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이기도 하죠. 서양에서는 혈당이나 혈압,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, 또 만성질환이 있을 때 이 적합무를 많이 찾는데요, 적합무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, 칼륨뿐 아니라 요 빨간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니딘이 아주 풍부해서요, 항산화, 항염, 콜레스테롤 저하, 심혈관계 질환 개선, 면역력에도 좋다,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또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의 전구 물질이죠, 글루코시놀레이트, 요게 풍부해서요, 암세포와 싸울 때도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. 적합무 먹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깨끗이 씻어서요, 껍질째 아작아작 씹어 드시면 아주 좋고요, 샐러드 할 때 좀 얇게 썰어 가지고 다른 채소류와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. 공복에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음식, 바로 브로콜리입니다. 이 브로콜리,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.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합물은요, 이 NRF2 대사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몸에 있는 글루타치온 효소를 잘 활성화시키게 만듭니다. 요즘 많이 찾는 먹는 글루타치온 있죠,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내에서 직접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또 하나,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죠. 우리 몸에서 이 글루타치온 합성하는 과정에 이 황화합물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공복 후에요, 이 브로콜리를 충분히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, 드실 때 주의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너무 가열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. 항산화 물질의 활성화에 필요한 이 효소, 열에 약하기 때문에요,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다 파괴돼서 효과가 날아갑니다.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서 이 세포벽을 좀 파괴해야 이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하니까요, 이왕이면 잘 씹어서 드시고 끓는 물에 너무 오랫동안 요리하지 마십시오. 자, 공복 시 먹으면 좋은 세 번째 음식, 바로 양배추입니다. 공복 시간을 가진 후에 이 양배추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, 이 위장장애 부담이 덜하게 만들어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 점막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양배추요, 우리가 위장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주는 이유기도 하겠죠. 물론 양배추에는요, 이 외에도 칼륨이라든지 엽산, 비타민, 다양한 식물성 파이토케미칼들이 풍부하기 때문에요, 염증과 나쁜 활성을 줄여줄 수 있고, 또 나트륨 배설에도 도움이 돼서 붓기 빼는 데도 좋다,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양배추를 좀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양배추찜인데요, 이 양배추찜은 전자레인지용 용기예요. 양배추와 물 한 컵을 넣고 랩을 씌운 다음에 구멍을 좀 이렇게 뚫어 주시고 돌리시면 끝납니다.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요, 공복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겠죠. 제가 아침마다 먹는 이 해독 주스 만들어 먹는 것도 양배추를 먹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공복에 좋은 네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. 앞서 본 음식들의 부족한 영양소, 바로 단백질이었는데요, 사실 이 닭가슴살도 같이 추천드릴까 생각해봤는데 아침에 닭가슴살 소화가 좀 어렵다, 이런 분들이 좀 많아서요, 두부로 대체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두부에는요, 수분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한 이 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,
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. 에스트로겐보다 강도가 좀 아주 낮아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할 때는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기도 하고, 넘칠 때는 에스트로겐과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과다 증상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. 즉, 에스트로겐 항상성 유지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.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 또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. 두부를 요리해서 먹기 귀찮으신 분들, 연두부 사용하셔서요, 전에 말씀드린 이 식물성 단백질 주스 만들어셔도 좋습니다. 간단한 레시피 말씀드리면 연두부 한 무, 사과 반쪽, 바나나 하나, 약간의 시나몬, 여기에 물 한두 컵 정도를 넣어서 그냥 갈아주시면 끝납니다. 공복에 좋은 5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. 아침에 차 한 잔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, 이 녹차 한 잔을 즐겨보십시오. 사실 저는 아침에 커피보다는 이 녹차를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요. 우선 커피는 녹차보다 카페인 함량이 많고 위장을 좀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죠. 또 기계로 높은 함량을 가해서 만든 에스프레소, 거기 위에 떠있는 이 구수한 거품들, 이게 크레마인데요, 강력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와 반대로 녹차는요,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진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복 타임을 가진 후에 진정작용을 해줄 수 있어 아주 좋은 차 종류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,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, 이 카테킨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증지, 콜레스테롤 감소, 체지방 감량, 다양한 이득이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요, 녹차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공복 시간을 사실상 가장 길게 가는 때는 아마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일 겁니다. 물론 더 길게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, 일부러 단식을 해서 공복 시간을 늘리던, 또는 원래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셔서 공복 시간을 갔던 이런 시간 이후에는요, 최대한 덜 조리되고 덜 가공된 깔끔한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.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것 외에도 더 좋은 음식들이나 식재료들도 있을 겁니다. 만약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드신다면 수제두유, 오트밀 주스, 단백질 주스, 현미 스프, 다양한 음식들을 좀 시도해서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믿습니다. 공복 후에 좋은 기운을 받고 노폐물을 제거한 후에 다시 안 좋은 음식으로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리틀 역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